통장에 무려 6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아니면 10원 한 장 못 받고 영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담 없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보고 듣는 이야기. 하지만 정보는 정확합니다. 실제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만든 생활 드라마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설 명절을 코앞에 둔 지금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하나 때문에 통장에 무려 6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아니면 10원 한 장 못 받고 영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받아서 장 보러 가는데 나만 몰라서 공중으로 날려버릴 위기에 처한 이 돈. 과연 우리 동네도 해당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경로당에 모이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이니 행복지원금이니 하는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니 정부에서 또 떡값이라도 주는가 보다. 예전에 코로나 때 받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이번에도 대통령이 전국 팔도 어디서나 다 주는 돈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정말 큰 오해를 하시고 억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민생지원금 소식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쏘는 그 돈과는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지원금의 정체는 바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청와대나 용산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시청, 군청, 구청의 곳간 사정을 살피고 우리 동네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주민들 이번 설명절 쇠는데 보탬이 좀 되게 합시다 라고 따로 결정을 내려야만 나오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은 냉정하게 말해 복불복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는 1인당 수십만 원을 주는데 길 하나 건너 있는 옆 동네는 10원 한 장 안 주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로 갈리는 돈. 이것이 이번 설명절 민생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실제로 요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전에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명절 앞두고 업무도 많은데 전화통에 불이 난다는 겁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보게, 옆 동네 사는 얘 친구 김 씨는 벌써 신청해서 돈 받았다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아무런 말이 없느냐? 방송 보니까 준다는데 나만 쏙 빼놓고 주는 거 아니냐는 항의 전화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난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게 전국 공통정책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1년 살림살이를 해보고 남는 돈이 있거나 재정 여력이 될 때 주는 것이라 우리 동네가 지급 계획이 없다면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어쩔 도리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운 좋게 우리 동네가 지급 지역에 해당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안방 아랫목에 앉아 있으면 돈이 제 발로 찾아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통장에 입금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기간 내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돈은 국고로 혹은 지자체 예산으로 다시 회수되어 버립니다. 에이, 나중에 설 지나고 한가할 때 한 번에 확인해야지 라고 미루셨다가는 신청 기간을 놓쳐서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지원금 때도 몰라서 못 받은 분들이 꽤 많았고 나중에 가서 사정해봐도 행정 절차상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또 다른 특징은 현금인 듯 현금 아닌 사용 방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돈을 빳빳한 현찰로 주지 않고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용처를 아주 깐깐하게 제한해 두었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결제가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동네에 있는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동네 미용실, 식당, 주유소 같은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긁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들어서 침체된 골목 상권도 살리고 치솟는 물가에 지갑 열기 무서운 주민들 주머니 사정도 돕겠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 상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카드가 풀리고 나서 손님들 장바구니 크기가 확실히 달라졌다고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느 동네가 얼마나 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자체들의 지급 현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급을 확정했거나 계획을 발표한 곳은 전국에 약 14곳에서 20곳 정도가 확인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몇 개인데 고작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큰 금액이니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이 아주 적극적이고 통이 큽니다. 충북 계산군은 1인당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입니다. 다만 계산군민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받은 돈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써야 합니다. 안 쓰고 아껴뒀다가는 잔액이 영원으로 사라지는 소멸성 지원금이니 받자마자 부지런히 동네에서 쓰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충북 보은군은 이번 지원금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무려 1인당 60만 원인데 지급 방식이 아주 독특하고 지혜롭습니다. 60만 원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설 명절 전에 3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30만 원은 5월 가정의 달에 나눠서 줍니다.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한 번에 받으면 흐지부지 써버릴 텐데 돈 들어갈 일 많은 명절과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딱 맞춰서 나눠주니 생활비로 쓰기 너무 좋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효도 비용 걱정을 덜어주는 효자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북 영동군도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준비하고 있고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양군은 금액은 조금 적지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해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제천시 또한 약 2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일회성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월 15만 원씩 2년 동안 꾸준히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라 주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고정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패를 걸고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전 시민이 대상이라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의 정책은 참 따뜻하고 세심합니다. 1인당 20만 원을 주는데 단순히 주민등록된 한국인만 주는 게 아니라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 며느리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집사람 아직 국적 취득 전인데 되나요? 같은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한 배려심 깊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여기도 신청 기한이 엄격해서 기간을 놓치면 국고로 환수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전남 지역의 인심도 후합니다. 순천시는 1인당 20만 원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고 보성군은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힘들게 군청이나 읍면사무소까지 오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파드를 나눠주는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병행한 것입니다. 고흥군 역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군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과 대구 지역 소식입니다. 경북 의성군은 1인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자금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고 있고, 대구 군위군은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큰 금액인 1인당 54만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목돈이 생기는 셈이니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 배 때깔이 달라지고 손주들 용돈 봉투 두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주 요건입니다. 모든 지자체 지원금에는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지급 공고일 현재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사 왔는데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어제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갔는데 못 받나요? 이런 질문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가족목까지 한꺼번에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온 가족이 다 출동하실 필요 없이 대표자 한 분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들은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그 동네 주민이면 다 주는 보편지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형편이 좀 나아서 안 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해서 신청 안 하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소득 산정에 불이익 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 깎일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설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겨냥해 나온 지원금이라 명절이 지나고 나면 신청 창구가 닫혀버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 달 안에, 아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직후에 바로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자체의 곳간을 열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이 소중한 혜택,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보다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코앞에 둔 지금,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하나 때문에 통장에 무려 6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아니면 10원 한 장 못 받고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받아서 장 보러 가는데 나만 몰라서 공중으로 날려버릴 위기에 처한 이 돈. 과연 우리 동네도 해당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재미있게 보고 듣는 이야기, 하지만 정보는 정확합니다. 실제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만든 생활 드라마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경로당에 모이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이니 행복지원금이니 하는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니 정부에서 또 떡값이라도 주는가 보다. 예전에 코로나 때 받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이번에도 대통령이 전국 팔도 어디서나 다 주는 돈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정말 큰 오해를 하시고 억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민생지원금 소식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쏘는 그 돈과는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지원금의 정체는 바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청와대나 용산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시청, 군청, 구청의 곳간 사정을 살피고 우리 동네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주민들 이번 설 명절 세는데 보탬이 좀 되게 합시다 라고 따로 결정을 내려야만 나오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은 냉정하게 말해 복불복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는 1인당 수십만 원을 주는데 길 하나 건너 있는 옆 동네는 10원 한 장 안 주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로 갈리는 돈, 이것이 이번 설 명절 민생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실제로 요즘 읍년동 행정복지센터, 예전에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명절 앞두고 업무도 많은데 전화통에 불이 난다는 겁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보게, 옆 동네 사는 내 친구 김 씨는 벌써 신청해서 돈 받았다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아무런 말이 없느냐. 방송 보니까 준다는데 나만 쏙 빼놓고 주는 거 아니냐는 항의 전화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난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게 전국 공통정책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1년 살림살이를 해보고 남는 돈이 있거나 재정 여력이 될 때 주는 것이라 우리 동네가 지급 계획이 없다면 창고에 앉아있는 직원이 어쩔 도리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운 좋게 우리 동네가 지급지역에 해당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안방 아랫목에 앉아있으면 돈이 제 발로 찾아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통장에 입금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기간 외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돈은 국고로 혹은 지자체 예산으로 다시 회수되어 버립니다. 에이, 나중에 설 지나고 한가할 때 한 번에 확인해야지 라고 미루셨다가는 신청 기간을 놓쳐서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지원금 때도 몰라서 못 받은 분들이 꽤 많았고 나중에 가서 사정해봐도 행정 절차상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또 다른 특징은 현금인 긋 현금 아닌 사용 방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돈을 빳빳한 현찰로 주지 않고 지역화폐나 성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용처를 아주 깐깐하게 제한해 두었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결제가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동네에 있는 하나로 마트, 전통시장, 동네 미용실, 식당, 주유소 같은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긁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들어서 침체된 골목 상권도 살리고 치솟는 물가에 지갑 열기 무서운 주민들 주머니 사정도 돕겠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 상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카드가 풀리고 나서 손님들 장바구니 크기가 확실히 달라졌다고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느 동네가 얼마나 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자체들의 지급 현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급을 확정했거나 계획을 발표한 곳은 전국에 약 14곳에서 20곳 정도가 확인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몇 개인데 고작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큰 금액이니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이 아주 적극적이고 통이 큽니다. 충북 괴산군은 1인당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입니다. 다만 괴산군민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받은 돈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써야 합니다. 안 쓰고 아껴뒀다가는 잔액이 영원으로 사라지는 소멸성 지원금이니 받자마자 부지런히 동네에서 쓰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충북 보은군은 이번 지원금 중에서도 금액이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무려 1인당 60만 원인데 지급 방식이 아주 독특하고 지혜롭습니다. 60만 원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설 명절 전에 3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30만 원은 5월 가정의 달에 나눠서 줍니다.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한 번에 받으면 흐지부지 써버릴 텐데 돈 들어갈 일 많은 명절과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딱 맞춰서 나눠주니 생활비로 쓰기 너무 좋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효도 비용 걱정을 덜어주는 효자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북 영동군도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중개하고 있고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양군은 금액은 조금 적지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해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제천시 또한 약 2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일회성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월 15만 원씩 2년 동안 꾸준히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라 주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고정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패를 걸고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전 시민이 대상이라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의 정책은 참 따뜻하고 세심합니다. 1인당 20만 원을 주는데 단순히 주민등록된 한국인만 주는 게 아니라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 며느리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집사람 아직 국적 취득 전인데 되나요? 같은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한 배려심 깊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여기도 신청 기한이 엄격해서 기간을 놓치면 국고로 환수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전남 지역의 인심도 후합니다. 순천시는 1인당 20만 원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고 보성군은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힘들게 군청이나 읍면사무소까지 오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카드를 나눠주는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병행한 것입니다. 고흥군 역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군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과 대구 지역 소식입니다. 경북 의성군은 1인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자금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고 있고 대구 군위군은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큰 금액인 1인당 54만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목돈이 생기는 셈이니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 배 때깔이 달라지고 손주들 용돈 봉투 두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주 요건입니다. 모든 지자체 지원금에는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지급 공고일 현재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사 왔는데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어제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갔는데 못 받나요? 이런 질문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가족목까지 한꺼번에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온 가족이 다 출동하실 필요 없이 대표자 한 분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들은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그 동네 주민이면 다 주는 보편지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형편이 좀 나아서 안 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해서 신청 안 하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소득 산정에 불이익 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 깎일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설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겨냥해 나온 지원금이라 명절이 지나고 나면 신청 창구가 닫혀버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 달 안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직후에 바로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자체의 곳간을 열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이 소중한 혜택,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보다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코앞에 둔 지금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하나 때문에 통장에 무려 6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아니면 10원 한 장 못 받고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받아서 장 보러 가는데 나만 몰라서 공중으로 날려버릴 위기에 처한 이 돈,
과연 우리 동네도 해당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재미있게 보고 듣는 이야기. 하지만 정보는 정확합니다. 실제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만든 생활 드라마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경로당에 모이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이니 행복지원금이니 하는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니 정부에서 또 떡값이라도 주는가 보다 예전에 코로나 때 받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이번에도 대통령이 전국 팔도 어디서나 다 주는 돈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정말 큰 오해를 하시고 억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민생지원금 소식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쏘는 그 돈과는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지원금의 정체는 바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청와대나 용산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시청, 군청, 구청의 곳간 사정을 살피고 우리 동네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주민들 이번 설명절 쇠는데 보탬이 좀 되게 합시다 라고 따로 결정을 내려야만 나오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은 냉정하게 말해 복불복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는 1인당 수십만 원을 주는데 길 하나 건너 있는 옆 동네는 10원 한 장 안 주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로 갈리는 돈. 이것이 이번 설명절 민생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실제로 요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전에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명절 앞두고 업무도 많은데 전화통에 불이 난다는 겁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보게, 옆 동네 사는 내 친구 김 씨는 벌써 신청해서 돈 받았다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아무런 말이 없느냐? 방송 보니까 준다는데 나만 쏙 빼놓고 주는 거 아니냐는 항의 전화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난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게 전국 공통정책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1년 살림살이를 해보고 남는 돈이 있거나 재정 여력이 될 때 주는 것이라 우리 동네가 지급 계획이 없다면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어쩔 도리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운 좋게 우리 동네가 지급지역에 해당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안방 아랫목에 앉아있으면 돈이 제 발로 찾아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통장에 입금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기간 내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돈은 국고로 혹은 지자체 예산으로 다시 회수되어 버립니다. 에이, 나중에 설 지나고 한가할 때 한 번에 확인해야지 라고 미루셨다가는 신청 기간을 놓쳐서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지원금 때도 몰라서 못 받은 분들이 꽤 많았고 나중에 가서 사정해봐도 행정 절차상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또 다른 특징은 현금인 듯 현금 아닌 사용 방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돈을 빳빳한 현찰로 주지 않고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용처를 아주 깐깐하게 제한해 두었습니다.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결제가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동네에 있는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동네 미용실, 식당, 주유소 같은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긁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들어서 침체된 골목 상권도 살리고
치솟는 물가에 지갑 열기 무서운 주민들 주머니 사정도 돕겠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 상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카드가 풀리고 나서 손님들 장바구니 크기가 확실히 달라졌다고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느 동네가 얼마나 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자체들의 지급 현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급을 확정했거나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전국의 약 14곳에서 20곳 정도가 확인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몇 개인데 고작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큰 금액이니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이 아주 적극적이고 통이 큽니다. 충북 괴산군은 1인당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입니다. 다만 괴산군민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받은 돈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써야 합니다. 안 쓰고 아껴뒀다가는 잔액이 영원으로 사라지는 소멸성 지원금이니 받자마자 부지런히 동네에서 쓰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충북 보은군은 이번 지원금 중에서도 금액이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무려 1인당 60만 원인데 지급 방식이 아주 독특하고 지혜롭습니다. 60만 원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설 명절 전에 3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30만 원은 5월 가정의 달에 나눠서 줍니다.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한 번에 받으면 흐지부지 써버릴 텐데 돈 들어갈 일 많은 명절과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딱 맞춰서 나눠주니 생활비로 쓰기 너무 좋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효도 비용 걱정을 덜어주는 효자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북 영동군도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준비하고 있고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양군은 금액은 조금 적지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해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제천시 또한 약 2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일회성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월 15만 원씩 2년 동안 꾸준히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라 주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고정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패를 걸고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전 시민이 대상이라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의 정책은 참 따뜻하고 세심합니다. 1인당 20만 원을 주는데 단순히 주민등록된 한국인만 주는 게 아니라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 며느리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집사람 아직 국적 취득 전인데 되나요? 같은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한 배려심 깊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여기도 신청 기한이 엄격해서 기간을 놓치면 국고로 환수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전남 지역의 인심도 후합니다. 순천시는 1인당 20만 원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고 보성군은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힘들게 군청이나 읍면사무소까지 오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카드를 나눠주는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병행한 것입니다. 고흥군 역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군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과 대구 지역 소식입니다. 경북 의성군은 1인당 3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역 자금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고 있고 대구 군위군은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큰 금액인 1인당 54만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목돈이 생기는 셈이니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 배, 때깔이 달라지고 손주들 용돈 봉투 두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주 요건입니다. 모든 지자체 지원금에는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지급 공고일 현재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사 왔는데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어제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갔는데 못 받나요? 이런 질문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가족 몫까지 한꺼번에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온 가족이 다 출동하실 필요 없이 대표자 한 분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들은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그 동네 주민이면 다 주는 보편 지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형편이 좀 나아서 안 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해서 신청 안 하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소득 산정에 불이익 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 깎일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설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겨냥해 나온 지원금이라 명절이 지나고 나면 신청 창구가 닫혀버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 달 안에, 아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직후에 바로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자체의 곳간을 열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이 소중한 혜택,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보다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코앞에 둔 지금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하나 때문에 통장에 무려 6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아니면 10원 한 장 못 받고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받아서 장 보러 가는데 나만 몰라서 공중으로 날려버릴 위기에 처한 이 돈. 과연 우리 동네도 해당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재미있게 보고 듣는 이야기. 하지만 정보는 정확합니다. 실제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만든 생활 드라마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경로당에 모이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이니 행복지원금이니 하는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니 정부에서 또 떡값이라도 주는가 보다. 예전에 코로나 때 받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이번에도 대통령이 전국 팔도 어디서나 다 주는 돈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정말 큰 오해를 하시고 억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민생지원금 조식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쏘는 그 돈과는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지원금의 정체는 바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청와대나 용산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시청, 군청, 구청의 곳간 사정을 살피고 우리 동네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주민들 이번 설명절 쇠는데 보탬이 좀 되게 합시다 라고 따로 결정을 내려야만 나오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은 냉정하게 말해 복불복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는 1인당 수십만 원을 주는데 길 하나 건너 있는 옆 동네는 10원 한 장 안 주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는 것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로 갈리는 돈. 이것이 이번 설 명절 민생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실제로 요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전에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명절 앞두고 업무도 많은데 전화통에 불이 난다는 겁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보게, 옆 동네 사는 내 친구 김 씨는 벌써 신청해서 돈 받았다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아무런 말이 없느냐. 방송 보니까 준다는데 나만 쏙 빼놓고 주는 거 아니냐는 항의 전화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난처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이게 전국 공통 정책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1년 살림살이를 해보고 남는 돈이 있거나 재정 여력이 될 때 주는 것이라 우리 동네가 지급 계획이 없다면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어쩔 도리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운 좋게 우리 동네가 지급 지역에 해당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안방 아랫목에 앉아 있으면 돈이 제 발로 찾아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통장에 입금이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기간 내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돈은 국고로 혹은 지자체 예산으로 다시 회수되어 버립니다. 에이, 나중에 설 지나고 한가할 때 한 번에 확인해야지 라고 미루셨다가는 신청 기간을 놓쳐서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지원금 때도 몰라서 못 받은 분들이 꽤 많았고 나중에 가서 사정해봐도 행정 절차상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또 다른 특징은 현금인 듯 현금 아닌 사용 방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돈을 빳빳한 현찰로 주지 않고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용처를 아주 깐깐하게 제한해 두었습니다.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결제가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동네에 있는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동네 미용실, 식당, 주유소 같은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긁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들어서 침체된 골목 상권도 살리고 치솟는 물가에 지갑 열기 무서운 주민들 주머니 사정도 돕겠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 상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카드가 풀리고 나서 손님들 장바구니 크기가 확실히 달라졌다고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느 동네가 얼마나 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자체들의 지급 현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급을 확정했거나 계획을 발표한 곳은 전국에 약 14곳에서 20곳 정도가 확인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몇 개인데 고작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큰 금액이니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이 아주 적극적이고 통이 큽니다. 충북 괴산군은 1인당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입니다. 다만 괴산군민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받은 돈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써야 합니다. 안 쓰고 아껴뒀다가는 잔액이 영원으로 사라지는 소멸성 지원금이니 받자마자 부지런히 동네에서 쓰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충북 보은군은 이번 지원금 중에서도 금액이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무려 1인당 60만 원인데 지급 방식이 아주 독특하고 지혜롭습니다. 60만 원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설 명절 전에 3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30만 원은 5월 가정의 달에 나눠서 줍니다.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한 번에 받으면 흐지부지 써버릴 텐데 돈 들어갈 일 많은 명절과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딱 맞춰서 나눠주니 생활비로 쓰기 너무 좋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효도 비용 걱정을 덜어주는 효자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북 영동군도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준비하고 있고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양군은 금액은 조금 적지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해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제천시 또한 약 2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일회성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월 15만 원씩
2년 동안 꾸준히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라 주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고정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패를 걸고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전 시민이 대상이라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의 정책은 참 따뜻하고 세심합니다. 1인당 20만 원을 주는데 단순히 주민등록된 한국인만 주는 게 아니라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 며느리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집사람 아직 국적 취득 전인데 되나요? 같은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한 배려심 깊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여기도 신청 기한이 엄격해서 기간을 놓치면 국고로 환수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전남 지역의 인심도 후합니다. 순천시는 1인당 20만 원을 순천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고 보성군은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힘들게 군청이나 읍면사무소까지 오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카드를 나눠주는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병행한 것입니다. 고흥군 역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군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과 대구 지역 소식입니다. 경북 의성군은 1인당 3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역 자금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고 있고 대구 군위군은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큰 금액인 1인당 54만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목돈이 생기는 셈이니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 배 때깔이 달라지고 손주들 용돈 봉투 두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주 요건입니다. 모든 지자체 지원금에는 기준일 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지급 공고일 현재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사 왔는데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어제 다른 지역으로 천출 갔는데 못 받나요? 이런 질문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가족 몫까지 한꺼번에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온 가족이 다 출동하실 필요 없이 대표자 한 분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들은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그 동네 주민이면 다 주는 보편 지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형편이 좀 나아서 안 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해서 신청 안 하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소득 산정에 불이익 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 깎일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설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겨냥해 나온 지원금이라 명절이 지나고 나면 신청 창구가 닫혀버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 달 안에, 아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직후에 바로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자체의 곳간을 열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이 소중한 혜택,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보다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